이번 시간은 중복 조합에 대해서 배워볼까 합니다. 앞에서 중복 순열, 원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배우고 오셨고요. 이번 시간은 중복 조합 시간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고요. 자, 어떤 내용인지부터 체크해보고 가시죠.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r개를 택하는 조합. 핵심은 중복을 허용해서 뽑을 수 있다는 게 되겠죠? 기호로는 N, H, R, N개 중에서 R개를 중복해서 뽑는다. 여기가 서로 다른 N개고요. 서로 다른 N개. 그 다음에 여기서 R개를 택한다. 중복을 허락해서 뽑을 수 있기 때문에요. 기본적으로 N이 R보다 작아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체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구별하셔야 되는 걸로는 중복 조합이 아니라 그냥 조합인 NCR에서는 여기선 무조건 N이 이 R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아야 되죠. 이거와는 구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중복 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느냐 계산법을 한번 익혀보시면 NHR의 계산법은 C로 바꾸어서 계산을 하는데요. N에서 R을 더해서 1을 빼주고요. C를 써주시고 여기 있는 R은 그대로 R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3H1을 구해라 라고 하면 3에서 1을 더한 다음에 1을 빼는, 그러니까 3이 되겠죠? 3C1, 1은 그대로 가져다 쓰고요. 3C1 연산법에 대해서 연산을 해주시면 되고 3팩 나누기 2팩 나누기 1팩 이렇게 연산하면 된다. 자, 그럼 실제 예제 문제에다가 중복조합 계산법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확인하시죠. 지금 2명의 후보가 있고요. 지금 투표해야 되는 유권자는 6명이 있는 상황입니다. 한 명의 투표에게 무기명으로 투표하는 경우의 수는, 무기명은 이름을 적지 않는다는 뜻이죠. 투표하는 가지수는 일단 2개의 구수를 6번 중복을 허락해서 뽑는 거와 동일하니까요. 그러니까 주머니 안에 주머니가 있는데 여기에 후보자인 X, Y 구수를 6번 중복을 허락해서 뽑는 가지수와 다르지 않다. 그래서 2H6이다. 계산법에 의하면 2에서 6을 더한 다음에 1을 뺀 7C6과 동일하고요. 7C6은 7C1과 똑같죠? 그러니까 7이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예제 한번 보시죠.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4제곱을 전개할 때 생기는 서로 다른 항의 개수는?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전개라는 상황을 한번 보시면 x 더하기 y 더하기 z, x 더하기 y 더하기 z 이런 게 4개나 있는 거죠. 자, 4개 다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x제곱 yz라는 항이 만들어질 텐데, 이런 항들은 요 첫 번째 주머니에선 x, 뭐 예를 들면 두 번째도 x, 세 번째 y, 네 번째 z가 되면서 선택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전개가 돼서 항이 나오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주머니 안에 구술이 있고요. x, y, z 구술이 3가지가 있는데 이 구술을 4번 뽑는 상황, 여기 있는 1번, 2번, 3번, 4번 중복을 허락해서 뽑으면 그게 바로 항의 개수가 된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중복 조합을 쓸 수 있는 상황이 되고요. 3개 중에서 구수를 4번 중복을 허락해서 뽑는 거와 다를 바 없다. 계산법에 의하면 3에서 4를 더한 다음에 1을 빼주시고요. 4는 그대로 써주시는 6C4에 의해서 계산하시면 된다. 6팩 나누기 4팩 나누기 2팩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익혀주시는 게 되겠습니다. 자, 직접 풀어보시고 정리하시죠. 넘어갈게요. 지금 중복 조합 배우고 계십니다. 앞에 단원에서 확통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고요. 문제 예제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실 문제가 중복 조합에서 가장 중요한 예제가 되겠습니다. 별표 좀 쳐주시고요. 가장 중요한 예제가 되겠습니다. 한번 문제를 확인해 보시죠. 자, x 플러스 y 플러스 z라는 방정식이 있습니다. z는 10이라는 방정식이 있네요. 의미 아닌 정수의 개수를 구해라.
라고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음이 아니다 라는 얘기는 0 포함 자연수죠. 음수는 안 된다는 얘기고요. 0부터 출발하는 자연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10에 근을 몇 개 적어볼까 합니다. 근을 한번 적어보면 일단 x가 2요, y가 4, z가 4 이렇게 되면 이 방정식을 만족하겠죠? 또 하나 적어볼까요? x가 3, y가 5, z는 2 이런 것들은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10을 만족하게 될 겁니다. 자, 또 하나 더요. 6, 4, 0 이런 것들이 x, y, z 순서쌍들이 될 겁니다. 이것들의 개수를 구해라 라는 논점이 되겠네요. 자, 그렇다는 사실은 주머니에 x, y, z 구슬이 있다고 해보죠. 세 개의 구슬이 있고요. 이 세 개의 구슬에서 10번을 중복을 허락해서 뽑는다. 이런 상황을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x가 2번 뽑히고요. y 구슬이 4번, z 구슬이 4번 뽑히는 거 이런 것들이 세질 겁니다. 또 3번, 5번, 2번 이런 것들이 다 세지겠죠? 하나 더 6, 4, 0 x 구슬이 6번, y 구슬이 4번, z 구슬은 안 뽑히는 경우들이 세질 겁니다. 이런 순서쌍과 근이 동일하지 않겠냐? 라는 얘기죠. 이 10번은 여기에서 온 거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주머니 안에 구슬이 3개 있는데 그 3개의 구슬에서 10번을 중복해서 뽑는 가지수와 음아닌 정수회의 개수는 동일하지 않겠냐라는 논점입니다. 자, 계산해보시면 3에서 10을 더해서 1을 빼주셔야 되죠. 12C 10이랑 똑같고요. 이것은 12C 2랑 똑같으니까 12팩, 10팩, 2팩과 동일하다 연산해 주시면 되겠네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논점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익히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여기서 한 말씀 더 빼자면 지금 보시는 게 중복조합의 리딩 케이스인데요. 리딩 케이스인데 모든 중복조합 문제는 지금 보시는 이 형태로 바꿔서 풀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런 형태로 못 바꾸는 문제는 중복조합 케이스가 아니다 라고 판단하셔도 무방하고요. 지금 이 얘기가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좀 체크는 하고 가주시기 바랍니다. 자, 딸린 문제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양의 정수회의 개수를 구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양의 정수회라는 건 자연수를 뜻하죠. 자연수요. 아까는 0이 포함됐지만 이번엔 0이 빠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10인데 이거를 만족하는 근이 아까와 동일하게 2, 4, 4 그럼 10이 되죠? 3, 5, 2 이것도 10이 되네요. 6, 4, 0 이런 것도 10이 되는 헤드를 좀 적어봤는데요. 지금 문제는 이놈은 안 된다는 얘기죠. 지금 0이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이런 놈들을 제외하는 방법이 있겠느냐? 그런데 지금 중복조합을 쓰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주머니가 있는데요. X구슬, Y구슬, Z구슬 3개가 있는 상황에서 구슬이 한 번도 안 뽑히는, 예를 들면 X가 6번, Y가 4번, Z구슬은 한 번도 안 뽑히는, 그래서 10번을 뽑는 상황을 해버리면 이런 식으로 0인 게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0이 되면 안 되는 상황을 어떻게 처리하냐? 치환이라는 게 논점인데요. 핵심 논점입니다. 어떻게 치환을 하냐면 이놈을 x 더하기 1로 바라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x는 0부터 카운트 돼도 되고요. 전체적으로 스몰 x는 1부터 카운트 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여기 있는 놈도 y 더하기 1, 여기 있는 놈도 z 더하기 1로 치환해서 이 사례를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z는 10이 아니라 7 더하기 3이 넘어간 거죠. 이 사례로 바꾸어서 풀어주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논점입니다. 동일하게 중복조합을 쓸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됐고요. 그러면 x, y, z는 맞이죠. 이제는 음이 아닌 정수회가 됐네요. 그러면 3H7로 계산하면 되지 않겠냐라는 발상입니다. 자, 계산법에 의하면 3에서 7을 더해서 1을 빼주는 9C7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요. 9팩 나누기 7팩 나누기 2팩 연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사례입니다. 반드시 익히고 가셔야 되고요. 안 되는 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시죠. 자, 마지막 중복조합 사례 하나 가져왔습니다. 함수 파트에서 가져왔고요. 지금 문제부터 확인하시면 정의역이 1, 2, 3, 공역이 4, 5, 6, 7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 고등학교 1학년 때 익히고 오셨던 내용이죠. 1대1 함수 y 하나당 x가 하나씩 대응되는 1대1 함수 논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증가함수 논점이고요. x값이 증가하면 y값도 증가해야 되는 증가함수. 세 번째는 주의하셔야 될 게 증가는 증가인데 정확하게는 여기 있는 등호가 붙었다는 게 차이점이다 라는 거 구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세 가지 사례를 한꺼번에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함수 표시해보면 자, x요 1, 2, 3 y요 4, 5, 6, 7 자, 이런 사례가 있는 상황에서 1대1 함수 한번 대응시켜보면 1은 4, 2는 6, 3은 5 지금 이런 함수는 1대1 함수를 만족하죠. 그러니까 지금 공역 4, 5, 6, 7에서 세 가지를 뽑아줘서 그 뽑아준 놈을 1, 2, 3으로 대응시키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발상이고요. 그러니까 4P 3이 된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산법 익히신 대로 4팩 나누기 1팩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함수 증가함수 한번 생각해 보죠. 자, x가 있고요. 1, 2, 3, y가 있고요. 4, 5, 6, 7. 자, 증가함수 만족하는 거 대응 한번 시켜보도록 하죠. 1은 4, 2는 6, 3은 7. 이렇게 되면 증가함수를 만족하죠. x값이 증가함에 따라 y값도 증가하는 게 보이십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4개의 공역 중에서 3개를 뽑기만 하면 대소관계가 있을 거고요. 그 대소관계대로 화살표가 연결됐다. 다시 말해서 대응됐다라고 봐버리시면 된다. 그러니까 4C3이 답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연산법에 의하면 4팩 나누기 얼마죠? 4에서 1팩이랑 3팩 연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사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건 지금 여기 있는 등호가 들어갔다는 사실이고요. 지금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x 1, 2, 3 y 4, 5, 6, 7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등호가 들어가는 상황 한번 가정을 해보면 1은 5, 2도 5, 3은 7 이런 식의 관계를 가질 수 있다. 이런 함수의 개수를 구해라 라는 테마가 되겠습니다. 이런 함수의 개수는 말씀드렸다시피 이 공역 4개 중에서요. 여기 있는 4개요. 중복을 허락해서 3개를 뽑으면 중복을 뽑는 이유는 이 등호 때문이죠. 4H3을 하면 그 함수의 개수가 구해진다.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연산법에 의하면 4에서 3을 더해서 1을 빼준 6C3을 연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